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공포, 돌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고, 이 돌연사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연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의 증상이 시작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어떠한 질병 또는 상태가 전혀 없이 증상이 발현하여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돌연사의 빈도를 보시면 1년에 인구 1000명당 한두 명의 발생 빈도가 있고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남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거의 4배 정도 높습니다. 돌연사의 원인은 대부분이 심장병으로 되어 있고요. 한 70%가 심장상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2%는 구조적 심장질환 또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으로 이런 돌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 중에 말씀드린 관상동맥 질환을 보시면 이 원인이 바로 동맥경화인데요. 이 동맥경화증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이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겠죠. 이게 70% 이상 좁아진 거를 아까 말씀드린 협심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연사는 완전히 막히거나 심근경색이 와서 발생하는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은 사실 밑에서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위부터 이렇게 해놨냐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증, 운동 부족은 다 가역적입니다. 그 뜻은 저희가 바꿀 수 있어요. 고지혈증은 약을 드시거나 고혈압, 당뇨도 약을 드시면 되고 흡연은 끊으셔야 되고 비만도 열심히 운동하셔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이하고 가족력은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는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이 되면 될수록 혈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자주 오고요. 이게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이게 항상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조상의 묘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게 그 가족에서 생긴 유전은 사실 저희가 바꿀 수도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가족 내에 질환이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증상을 보면 우리가 4가지로 나눠보는데요. 협심증이 3가지입니다. 그중에 안정형 협심증이 있고 불안정성 협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E형 협심증, 이건 다를 이자를 써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심증, 동맥경화에 의한 협심증이 아닌 E형 협심증이 있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은 말 그대로 빨리 걷거나 등산을 시작할 때 심장에 부하가 걸리면 그때 통증이 오고 증상이 생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말짱하게 사라집니다. 이게 안정형 협심증이고 불안정성 협심증은 사실 약간의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가끔 나타나요. 이런 불안정성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이건 30분 이상의 심한 흉통이 생기는 건데 이런 두 협심증을 관상동맥 중에서도 응급이라고 해서 이 2가지는 바로바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E형 협심증은 주로 새벽이나 음주 후 또는 흡연 후에 생기고 운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혈관 자체는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혈관의 성질이 수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밤에 자다가 가슴이 메어지고 아파서 일어나요. 그리고 찬물을 먹거나 바깥에 문을 열고 잠깐 지나면 또 낫습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은 젊어도 오고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꼭 한번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치료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 즉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에
철사를 집어넣고 그 철사 후에 풍선과 스텐트를 넣고 저렇게 스텐트를 놓고 나옵니다. 항상 물어보세요. 스텐트는 영구적이냐고. 영구적입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10년, 20년이 지났으면 자기 혈관처럼 변해요. 그러면 이 안에 또 동맥경화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도 가족력이지만 자기가 이미 한번 혈관에 동맥경화가 오신 분들은 또 오실 수가 있어요. 다른 혈관에도. 그렇기 때문에 꼭 추적 관찰과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아주 힘든 혈관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또는 너무 병변이 많고 칼슘이 많다거나 또 환자분이 이런 우회술을 해야만 훨씬 더 예후가 좋다거나 할 경우 사용하는 수술이고요. 이거는 그 외에는 전부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상동맥 중재 시술, 관상동맥 우회술 이후에 약물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 관상동맥 조윤수물 스텐트 삽입술은요, 예전엔 다 대퇴동맥이라고 해서 우리 허벅지 쪽에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90에서 95%는 다 요골동맥이라고 해서 팔에서 시작합니다. 이 요골동맥이라고 하는 건 동맥이거든요. 사실 동맥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팔에서도 굉장히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상처를 낸다고 해서 잘 상처가 안 나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요 바늘로에서 저희가 찌르고 나서 동맥에서 나오는 피는 혈액은 혈압만큼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혈을 6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심근경색은 이렇게 대처한다.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진단 자체는 본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면 그냥 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희한하게 혈관들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막혀도 다른 혈관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그냥 일반 병원을 가시면 딱 소화제만 드리고 집에 가시게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심전도를 꼭 찍어 보셔야 되고, 그렇게 심전도를 찍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바로 빠른 그런 기관으로, 의료기관으로 가셔서 이 지금 응급의료센터로 바로 오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골든타임 안에, 지금은 어느 대학병원이든 다 그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심근경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가역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약물 치료는 무조건 잘 받으셔야 돼요. 고혈압은 약을 먹었는데 고혈압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 고혈압 약을 먹을 때는 고혈압을 진짜 정상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드셔야 되고, 한 알 먹든 두 알 먹든 서 알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금연, 과음을 삼가해야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